미국 플로리다주의 마리애나라는 작은 도시에 살고 있던 26살의 드웨인 베런티는 8살짜리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던 싱글 대디였어요. 당시 드웨인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직장에 있는 시간에 아들을 집에 혼자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 아들을 데이케어에 맡기고 출근했다가 퇴근하면은 아들을 픽업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게 싱글 대디 드웨인의 일상이었죠. 그러던 2007년 6월 어느 날, 그날도 평소랑 똑같이 퇴근해서 아들을 데리러 데이케어에 들렀는데 어떤 데이케어 직원 한 명이 드웨인한테 쪽지 하나를 건네는 거예요. 그거를 열어보니까 웬 핸드폰 번호 하나가 적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누구 번호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쪽에서 되게 수줍게 그거 제 번호라고 대답이 돌아오는 거예요. 드웨인에게 용기 있게 자기 번호를 건넨 이 여성은 여기 데이케어에서 새롭게 선생님으로 일하게 된 30살의 타우샤 필즈였어요. 드웨인은 금발의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타우샤에게 첫눈에 반해버렸죠. 그래서 집에 돌아간 다음에 바로 타우샤에게 연락을 하게 됐는데요. 둘이 얘기를 나눠보니까 공통점이 꽤나 많은 거예요. 타우샤도 드웨인처럼 홀로 자식을 키우고 있던 4살 난 딸을 키우고 있던 싱글맘이었고 또 괜찮은 사람을 만나서 새롭게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도 같았어요. 그래서 연락을 주고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데이트를 시작했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타오샤가 심성까지 되게 괜찮은 사람인 게 느껴졌대요. 둘 다 싱글맘 싱글 데디였으니까 아기들을 데리고 나와서 같이 시간도 보내고 했었는데 타오샤가 자기한테 잘해주는 거 이상으로 자기 아들한테 진심을 다해서 대해주는 게 보이더래요. 그리고 타오샤의 딸도 자기를 너무 잘 따르고 하니까 넷이서 이렇게 있을 때마다 마치 원래부터 한 가족이었던 것처럼 편안했고 오랜만에 안정감이란 거를 느끼게 됐죠. 심지어 만난 지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타오샤 딸이 드웨인을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뭐 재고 따지고 할 거 없이 바로 살림 합치고 드웨인네 집에서 넷이서 같이 살게 됐어요. 그런데 타오샤는 드웨인 생각보다 훨씬 더 완벽한 사람이었는데요.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드웨인한테 러브레터를 써주면서 아, 정말 사랑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일도 열심히 하고 아이들도 잘 챙기고 또 집안일도 척척 해내는 정말 여러모로 다 갖춘 사람이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드웨인은 타오샤에게 점점 더 빠져들게 됐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세상에 100%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같이 부대끼면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착한 심성을 가진 타오샤에게도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과거에 대한 이야기. 드웨이는 타오샤의 딸 렉시의 아버지가 누군지 또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 했는데요. 근데 타오샤는 드웨인이 과거의 과자만 꺼내도 갑자기 눈물을 펑펑 흘리거나 아,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막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드웨인도 굳이 막 더 캐보려고 하진 않았어요. 같이 산다고 모든 걸 오픈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누구나 밝히고 싶지 않은 게 있는 법이니까 그 정도는 내가 이해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죠. 근데 또 그렇게 회피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은 타우샤가 묻지도 않았는데 막 이런저런 과거 얘기를 갑자기 꺼내더래요. 근데 뭐랄까 타우샤가 해주는 이야기들이 다 범상치가 않은 이야기들이었어요. 약간 현실에서 이런 일이 정말 있다고 싶은 그런 얘기들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타우샤네 할아버지가 사실은 연방 판사였대요. 근데 예전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시력을 잃은 상태로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 그 할아버지한테 억소리 나는 억대 유산을 상속받을 거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연방 판사면 꽤나 높은 직함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확실히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드웨인이 타우샤 얘기를 듣고 나서 좀 궁금한 거예요. 어떤 판사인지. 그래서 어느 날은 구글에다가 연방판사 아무개 이렇게 타우샤 할아버지의 풀네임을 치고 검색을 딱 해봤어요. 근데 검색 결과를 찾을 수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 직함을 가진 사람이라면 뭐 판결문이라던가 언론 보도 아니면은 판사 명단 이런 거 중에서 하나라도 검색에 걸리게 마련인데 아예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게 좀 이상했어요. 여기서부터 드웨이는 처음으로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는데요. 근데 드웨인이 촉이 좀 좋고 구글링해서 자료 같은 것도 되게 잘 찾아내고 꼼꼼한 타입이었나 봐요. 나중에 형사들이 드웨인 보고 수사관을 했어야 될 몸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드웨인이 한 번 이상하다 생각을 하니까 다른 것도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지금 내 집에서 내 아들이랑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커졌던 거죠. 그래서 타오샤에 대해서 구글링을 또 하다가 타오샤의
예전 결혼 증명서를 찾아냈어요. 알고 보니까 미첼 웨인 캠프라는 남자랑 결혼을 한번 했었다가 헤어졌던 과거가 있었던 건데요. 근데 둘이 처음에 만날 때부터 이미 타오샤가 싱글맘인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결혼했다는 사실 자체는 별로 놀랍지 않았는데 문제는 타오샤가 이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꺼낸 적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드웨인이 바로 타오샤한테 전화를 때려서 예전에 결혼했던 적이 있었냐고 물어봤는데요. 타오샤가 순순히 인정했어요. 맞다. 미첼은 내 전남편이자 내 딸의 친부다. 근데 미첼하고의 관계는 사랑보다는 우정에 좀 더 가까웠다면서 약간 이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하는 듯한 말을 했는데요. 근데 이 뒤에 타오샤가 놀라지 말라고. 사실 나 미첼을 포함해서 이미 5번의 결혼 경력이 있다고 완전 폭탄 발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듣는 순간 드웨이는 진짜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죠. 그날 이후로 드웨이는 본격적으로 타우샤의 과거를 캐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파고 파다가 타우샤가 드웨인을 만나기 전에 사귀었었던 키스 존스라는 남자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랑 직접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눠보기로 했는데요. 근데 만나자마자 키스가 하는 말이 진짜 말도 말라고. 타우샤랑 사귀면서 정말 별의별 과거 얘기를 다 들었다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이게 정말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 맞는지 확인할 기회도 없었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너무 충격이었어서 아직까지 기억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어느 날 타오샤가 완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실 자기가 전 남편들 중 한 명의 살인사건에 연루됐었다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바로 경찰에 신고감이잖아요. 근데 평소에 타오샤가 워낙 터무니없는 말을 많이 하기도 했고 그 말을 했을 당시에 타오샤가 좀 술에 취한 상태였으니까 이게 진짠지 아니면은 지어낸 건지 그 말 자체가 믿음이 안 가더래요. 그래서 신고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아직도 그 말이 선명하다고 잊혀지지 않는다고 이런 말을 전해 듣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혼란만 더 가중된 상태로 드웨이는 집으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근데 또 집에 와서 보니까 자기를 저렇게 아껴주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잘하는 타오샤의 모습을 보니까 저렇게 천사 같은 사람이 그런 끔찍한 일에 연루됐을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그 전남친이란 사람이 거짓말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몇 달간은 타오샤의 과거 찾기에도 손을 떼고 그냥 조용히 지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드웨인이 정말 폭발하게 되는 사건이 딱 터지게 되는데요. 바로 타오샤가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우고 있던 게 딱 걸린 거예요. 진짜 이때는 참을인도 3-3번이라고 한계가 머리끝까지 다다른 드웨인은 바로 타오샤를 집에서 쫓아내고 둘의 관계도 정리해버렸어요.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기를 두고 바람 피웠다는 사실이 굉장히 화가 나기도 했고 뭐 굴욕스럽기도 했고 가슴이 쓰리기도 하고 막 여러 감정이 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잠시 멈췄던 타오샤의 과거 캐기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딥하게 캐다가 타오샤 SNS인 마이스페이스 아이디랑 비번까지 알아내게 돼요. 이 정도면 약간 해킹에도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로그인을 해봤더니 타오샤한테 온 메시지가 3-4개 정도 있었어요. 안 읽은 메시지가. 그래서 그거를 클릭해서 읽어보니까 이거 타오샤 필즈 마이스페이스 계정 맞아요? 이런 메시지랑 미치가 괜찮은지 알고 싶어요. 4년 넘게 연락이 없어서 걱정이 돼요. 이런 내용인 거예요. 여기서 미치는 타오샤의 전 남편인 미첼의 애칭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미첼의 가족이었고요. 여기서 드웨인은 미첼이 4년 넘게 실종된 상태 그리고 가족들이 미첼을 4년 내내 애타게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근데 이걸 보니까 드웨인이 딱 떠오르는 말이 있었어요. 왜 예전에 타오샤 전남친 키스를 만났을 때 드웨인한테 그런 말을 해줬잖아요. 타오샤가 전남편들 중 한 명의 살인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그 말이 딱 떠오르면서 타오샤가 이 미첼 캠프의 실종 혹은 어쩌면 살인사건과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뚝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쭉 모아왔던 타오샤의 과거 자료들을 싹 다 챙겨가지고 마리에나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게 됐고요. 그날 밤에 바로 경찰서장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거 당신 말대로 실종이 아닌 살인사건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같이 조용히 파보자고 말이죠.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게 된 경찰은 가장 먼저 키스 존스, 이 이야기를 드웨인에게 전해준 타오샤의 전남친인 키스를 불러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키스가 들었던 이야기는 이거였어요. 타오샤가 미첼이랑 결혼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 따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미첼이 타오샤한테 원하지 않는 몹쓸 짓을 해버렸대요. 그래서 그거에 화가 나서 얼마 뒤에 미첼을 자기 집으로 유인한 다음에 미첼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맞춰서 그렉이 미첼의 가슴에다가 총을 몇 방 날렸다는 거예요.
거예요. 여기서 그렉은 또 누구냐? 타우샤가 미첼이랑 헤어지고 나서 6개월 뒤에 새로 결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남편이 그렉 모튼이라는 사람인데, 이 말이 진짜라면 미첼 실종 사건에는 타우샤, 그리고 타우샤의 전 남편들 중 한 명인 그렉 모튼이라는 사람까지 연관되어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경찰은 이번에는 미주리주에 살고 있던 미첼 캠퍼의 가족들을 만나봤는데요. 가족들 역시 미첼한테 나쁜 일이 일어난 것 같고 거기에 타우샤가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직감적으로 받고 있었어요. 미첼의 가족들이 타우샤를 처음 만나게 된 거는 2001년. 미첼이 가족들한테 처음으로 타우샤를 소개시켜줄 때였는데요. 첫인상이 너무 좋았던 걸로 기억했어요. 굉장히 상냥했고 또 같이 있으면 되게 재밌었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첼이 점점 다른 사람처럼 변해가더래요. 원래 미첼이 되게 장난기 있고 개그 잘 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점점 말수가 없어지기 시작했고, 미첼이 트레이시라는 남자 형제랑 엄청 친하게 지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자주 놀러 나가고는 했었는데, 미첼이 타우샤랑 사귀고 나서부터는 트레이시가 미첼한테 놀자고 연락을 할 때마다 미첼이 이번 주에는 타우샤랑 뭐 해서 안 돼. 미안. 다음에 놀자. 그래서 다음 주에 전화했더니 그때는 또 나 타우샤랑 다른 일정이 있어서 안 돼. 이러면서 점점 둘 약속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족들은 타우샤가 점점 미첼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그렇게 1년쯤 흘러서 2002년 타우샤가 딸 렉시를 낳으면서 타우샤와 미첼은 공식적인 부부가 됐는데요.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집에 날라온 청구서 하나도 못 내는 상태에다가 부부 사이도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좋았다가 나빴다가를 계속 반복하는 매우 극단적인 결혼 생활이 이어졌죠. 결국 이들의 결혼은 8개월 만에 끝이 났고요. 타우샤는 딸 렉시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죠. 그런데 6개월 뒤에 타우샤가 그렉 모튼이라는 남자랑 결혼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미첼이. 딸을 정말 그리워하던 미첼에게 타우샤가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는 소식은 매우 달갑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에는 동생 트레이시랑 대화를 하던 도중에 딸 렉시를 되찾고 싶다, 그런 의사를 강하게 내비쳤는데요. 그런데 이 말을 한 지 불과 2주도 채 안 돼서 미첼은 갑작스럽게 실종이 되고 말았어요. 미첼의 실종 이후에 가족들은 타우샤랑 연락을 시도해봤는데 실패했고, 또 보안관 사무실에 실종 신고도 해봤지만 안타깝게도 수색은 전혀 성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족들은 애타게 미첼을 찾아 헤매고 있었던 거였는데요. 이렇게 드웨인, 키스, 그리고 미첼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은 마리에나 경찰은 4년 전에 미첼의 실종 수사를 담당했었던 미주리주의 형사한테 연락을 해서 이 모든 인터뷰 내용을 공유했어요. 그래서 담당 형사도 들어보니까 이 내용이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타우샤에게 직접 연락을 하게 되는데, 당시 타우샤가 플로리다에 살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미주리에서 플로리다까지 직접 가겠다,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대면 인터뷰 가능하겠냐 하니까 타우샤가 그러시라고, 나는 숨기는 거 1도 없는 사람이니까 만나는 거 싹 가능이라고 인터뷰를 수락했어요. 그래서 2008년 5월에 수사 인터뷰가 진행이 됐는데요. 타우샤가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 사실 미첼은 실종이 아니라 전 남편 그렉 모튼이 미첼을 없앤 거다, 이런 폭로를 하게 되는데요. 그렉은 결혼 생활 내내 나랑 미첼의 관계를 의심했다면서 그렉이 사실 되게 폭력적이고 분노가 많고 정신이 좀 온전하지 못한, 그야말로 폭발 직전에 시한폭탄 같은 사람이었다고 묘사를 했는데요. 이 얘기를 하면서 감정이 주체가 안 되는지 눈물을 펑펑 흘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렉은 절대로 진실을 말하지 않을 거라고, 나한테도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면서 협박을 했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도 무려 1년 반을 그 악마 같은 남자랑 같이 살아야만 했다고 형사에게 밝혔죠. 그래서 형사들이 타우샤에게 되게 공감의 말을 해주면서 우리도 그렉이 미첼을 죽인 거를 알고 있다. 그런데 혹시 그렉이 미첼을 어디에다가 처리했는지 그것까지도 알고 있느냐, 이렇게 넌지시 물어보니까 타우샤가 웬 주소 하나를 형사들한테 알려줬어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여기는 그렉이 소유하고 있던 농장인데 이곳에다가 미첼을 처리했다고 들었다, 이러면서 지도에서 그 농장 위치를 딱 찝어주기도 했는데요. 형사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처리했다고 들었다는 거는 그때 현장에 한 게 없었다는 소리냐 하니까 자기는 그때 딸을 데이케어에서 픽업하느라 그 자리에 없었다고 분명히 말하지만 자기는 이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를 몇 번이나 강조했어요. 타우샤가 찝어준 그 농장은 미주리주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수사팀은 다시 미주리로 향했고요. 타우샤도 협조의 의미로 같이 동행했어요.
근데 그 농장에 딱 도착해서 타우샤가 말했던 곳을 막 파보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완전 헛땅을 쳐버린 거죠. 그래서 타우샤는 5주 후에 다시 소환됐어요. 당신이 말했던 곳을 비롯해서 그 주변의 땅을 죄다 파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 우리는 당신이 완전히 털어놨다고 믿지 않으니까 진실을 말하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형사들이 압박을 가했는데요. 마침내 타우샤는 진짜 미첼이 묻혀있는 곳을 실토했고요. 형사들이 또 열심히 30분 동안 땅을 판 결과 그토록 찾아 헤매던 행방불명 상태의 미첼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부검 결과 미첼은 가슴 부분에 총 6발을 맞아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고요. 미첼의 시신이 발견됨에 따라 3주 후 그렉 모트는 1급 살인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자, 일단 그렉을 감옥에 넣는 데는 성공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형사들은 이 사건의 배우가 타우샤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렉을 한 몇 달간 감옥에 앉혀놔 보자. 이 사건에 타우샤가 조금이라도 얽혀있으면 그렉이 타우샤 얘기를 하겠지. 이런 기대를 했어요. 근데 예상과는 다르게 그렉이 계속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형사들이 점점 더 애가 타게 됐어요. 그렇게 한 달 반이 지나가 버리니까 이제는 타우샤가 어디로 도주를 할까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증거 부족에도 불구하고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해서 타우샤를 본격적으로 체포하게 됐어요. 형사들과 또다시 마주하게 된 타우샤는 자기가 1급 살인죄로 잡혀왔다는 사실에 엄청나게 분노했어요. 그러면 진짜 진실을 얘기해주겠다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사고 당일날 본인이 미첼을 집에 데려온 건 맞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미첼을 해하기 위해서 유인을 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니었다고. 이 모든 건 그렉 혼자 꾸민 일이라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요. 사실 이 사건에서는 이 유인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해요. 만약에 타우샤가 그렉의 공격을 전혀 꿈에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히 미첼을 집으로 데려간 거였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면 타우샤는 무죄가 돼요. 하지만 해칠 목적을 가지고 유인을 했다면 공모죄가 성립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정된 재판에서도 이 부분의 진실을 밝혀내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됐죠. 그리고 타우샤가 체포된 지 3주 후에 그렉도 드디어 침묵을 깨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미첼을 쏜 건 자신이 맞다고 인정했지만 모든 건 타우샤의 아이디어였다고. 타우샤가 자신을 조종해서 미첼을 없애게 만든 거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지금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죠. 이런 둘의 주장은 2010년 6월에 열리게 된 재판에서도 팽팽히 맞서게 돼요. 일단 타우샤 측은 타우샤가 없었다면 미첼의 실종 사건은 여전히 미스테리였을 거다. 타우샤는 경찰에 적극 협조했고 미첼이 묻혀있는 장소까지 직접 알려줬다. 주모자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 모든 것은 그렉 혼자 저지른 게 맞다. 그런데 그렉이 왜 타우샤를 물고 넘어지느냐? 지금 이대로 있으면 그렉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빼박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감형 거래를 했을 거고 그것 때문에 지금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야기를 꾸미고 있는 거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그렉의 진짜 성격이 어떤지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그렉이랑 타우샤가 같이 살았을 당시에 친하게 지냈던 이웃 한 명을 증인으로 불렀는데요. 그 이웃의 말에 따르면 그렉의 성격이 장난 아니었다고. 성격이 정말 불가고 급해서 그렉이 뭘 시키면 타우샤는 무조건 빨리 따라야만 했대요. 그래서 타우샤가 그렉을 무서워하는 게 자기 눈에도 보였다면서 진짜 조종에 능한 건 타우샤가 아니라 그렉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반대측도 만만치 않았어요. 이쪽 증인으로는 그렉이 직접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요. 한참 둘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타우샤가 자기한테 와서 울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전 남편이 자기한테 몹쓸 짓을 해버렸다고. 아니 아내가 그런 짓을 당했다고 털어놓는데 가만히 있을 남편이 어딨냐. 솔직히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게 어떠한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는데 다음날 아침 타우샤가 자기한테 직접 총을 건네주면서 자기가 미첼을 집으로 유인하겠다고. 미첼이 문을 열면은 쏘기만 하라고 지시를 했다. 그런데 막상 미첼이 도착했는데 자기가 총구만 겨누고 못 쏘고 있으니까 소리치면서 얼른 쏘라고 한 것도 타우샤였고 구덩이를 발 도구를 가져와라. 가져왔으면 얼른 팔아. 다 팠으면 이제 저쪽으로 옮기자. 이렇게 현장 지휘관 수준으로 지시한 것도 타우샤였고 마지막으로 구덩이를 덮을 때 미첼은 진짜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한동안 아무도 얘를 찾지 못할걸? 이러면서 모욕한 것도 타우샤였다고 주장했어요. 타우샤는 그 그렉의 주장을 듣는 내내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요. 그렉에 이어서 키스 존스도 증인으로 나와서 내가 그날 똑똑히 들었다. 타우샤가 분명 본인 입으로 자기가 미첼을 강제로 유인해서 집으로 데려갔다고 했다고 증언했는데요. 검찰이 키스한테 그 유인이라는 단어를 들은 게 확실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확실하다고.
내가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죽는 날까지 그 단어 하나는 똑똑히 기억할 거라고 답변을 했고요. 타우샤의 마지막 오피셜한 전 남친이었던,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사건 해결의 물꼬를 터줬던 드웨인 역시 재판에 나와서 그동안 타우샤가 해왔던 거짓말들이라던가 조종 성향이 좀 느껴졌던 에피소드들 등을 털어놓았죠. 이제 타우샤의 운명은 배시몬에게 달리게 됐어요. 그런데 배시몬들 사이에서도 큰 고민이 뭐였냐면은, 그렉의 말에 따라서 타우샤를 1급 살인으로 판단해버리면 타우샤가 그렉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게 된다는 거였어요. 그렉이 감형 거래에 성공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미첼을 죽인 건 그렉이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직접 한 사람보다 부추긴 사람이 더 무거운 형을 받는 게 맞나? 이 점 때문에 엄청난 논쟁을 벌였다고 해요. 하지만 무려 8시간 동안 타우샤가 그간 형사들이랑 했던 인터뷰, 진술 기록들 이런 거를 꼼꼼히 분석한 결과 그렉의 주장은 처음부터 한결같이 일관성이 있었던 반면에 타우샤가 하는 말들은 뭔가 너무 과장돼서 믿기가 어려웠다는 점, 그리고 진술이 계속 바뀌는 걸로 봐서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 끝에 배심원들은 타우샤에게 1급 살인 유죄라는 판결을 내리게 됐고요. 타우샤는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죠. 이게 2010년에 내려진 판결인데, 그러면 2025년 현재 무려 15년이나 지났죠. 지금 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 살펴봤더니, 일단 타우샤의 딸 렉시 기억하시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렉시도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빠도 잃고 엄마는 감옥행이고 해서 충격이 굉장히 컸을 텐데요. 다행히 미첼의 부모님이 렉시의 후견인이 되어주셔서 그 재판 이후로 렉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게 됐고요. 그렉은 2022년에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 기사를 찾아보니까 뭐 따로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서 여전히 복역 중인 걸로 보여요. 일각에서는 아무리 타우샤가 부추겨서 일을 저질렀다고 해도 어쨌든 끔찍한 일을 한 건 맞으니까 가석방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타우샤 역시 여전히 미주리주의 한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고요. 작년이랑 올해쯤에 한 다큐멘터리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어요. 그동안 나는 침묵하고 있어야만 했다 이런 식으로 여전히 뭐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그렉이 혼자 계획한 일이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상태예요. 오늘 이렇게 타우샤 필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